이번 시간은 대체 측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체를 대상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적정 노출값을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지금 샘플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레이 카드라는 게 이 대체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사진 시대에 와서 그레이 카드에 대한 그 중요도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코닥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그레이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코닥에서 이 그레이 카드 생산을 중단한 줄 알았는데,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소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아서 생산을 해서 판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가격을 잊어버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제 흐름을 B&H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팔긴 팔아요. 요게 요즘 팔고 있는 그 그레이 카드의 그 앞에 그 샘플 이미지인데, 요걸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카메라의 기계적인 적정 노출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그레이 카드 존 넘버 5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거보다 밝으면 밝다, 빛이 많다, 뭐 조리개를 조여라, 셔터 스피드를 올려라, 이렇게 카메라가 지시하는 거고, 그 그레이 카드 밝기보다 좀 더 어둡다 그러면 야 빛이 부족한 것 같아, 어두워, 그래갖고 조리개를 열게 하고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찍다 보면 하얀 것도 회색에 가까워지고 검은 것도 회색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계적인 노출의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 측정 방법이 요 그레이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레이 카드. 어차피 반사율 18%의 존 5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게 뒤에 있는 게 카드를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촬영 방향에다 놓고, 그게 하얀색 벽이면 하얀색 벽대로, 검은색 벽이면 검은색 벽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얀 말과 검정 말을 찍을 때 하얀 말을 측정하고 검정말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찍어준다라는 이런 복잡하진 않지만 좀 번거로운 계산 방법 필요 없이 그냥 하얀 말하고 검정색 말 앞에다가 그레이 카드를 대고 그 그레이 카드의 노출을 측정해서 찍게 되면 하얀 말이 하얗게, 검은 말이 검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사용해 주는 게 대체 측정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대상에 가까이 가서 측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레이 카드를 써줄 때 조심해 줘야 될 게, 이 그레이 카드를 놓는 방향에 내 그림자라든가 다른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 노출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강원을 그레이 카드의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레이 카드 표면을 자꾸 손으로 만진다든가 해서 얼룩이 생기고 때가 묻게 되면 이 반사율이 틀려져 갖고 정확한 노출을 또 재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측정을 할 때 그레이 카드 이외에 다른 면이 나오면 안 돼. 그레이 카드가 화면에 꽉 차게 해서 노출을 측정해 줘야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장 평균적인 노출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원경 같은 경우 촬영할 때는 가까이 거접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찍는 것보다 스포트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해도 되지만, 그레이 카드를 내가 촬영하는 방향으로 놓고 그쪽으로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레이 카드 촬영하는 방법대로 찍으시면 그냥 안 되고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노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 대체 측정법에 사용되는 그레이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이건 옛날에 이 코닥에서 나왔던 그레이 카드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게 이 안에 8x10 사이즈로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로 4x5 사이즈로 한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갖고 한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런 가격은 아니고 굉장히 비싸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뭐예요, 정품은 아니지만 그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충무로나 이런 사진 재료상에 가면 그레이 카드를 팔긴 팝니다. 근데 그 자체도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많이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노출을 좀 더 내가 주관적인 노출을 좀 더 제대로 이용하고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개념도 또 파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노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회색 무광택 카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휘어지면 안 되고 때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주단지 다루듯이 해줘야 되는 게 이 그레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촬영할 때는 그림자도 져도 안 되고 그레이 카드가 화면에 꽉 차게 설정을 하고 노출을 측정해줘야 정확한 노출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 그레이 카드 사용하실 때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그레이 카드가 요즘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 그레이 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굉장히 휴대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로 되어 있는 그레이 카드에 비해서 휴대성이 좀 뛰어나는 장점은 있지만, 이걸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울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종이 카드하고 디지털 그레이 카드하고 측정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의 그레이 카드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레이 카드 용도는 제일 중요한 게 노출 결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노출값 아주 정확하게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명 비율을 측정해줘요. 섀도우하고 하이라이트의 노출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라이트에 놓고 노출을 재고 섀도우에 놓고 노출을 재게 되면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반사각이 센 거하고 상관없이 그 하이라이트의 부분의 노출을 그레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명비 결정을 해주는데, 그래갖고 보조광으로 아니면 뭐 반사판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조 결정하는 데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트 할때 실내에는 데일라이트 형광등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밝은 공간에서 실질적인 컬러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방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자가로 진짜 프린트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원본하고 제대로 된 촬영 당시의 컬러가 제대로 맞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첫 카트의 그레이 카드를 들고 찍고, 그 다음에 프린터 색조 조정할 때 컴퓨터에서 원본의 그레이 카드를 놓고 모니터 상에서 원본과 비교해 가면서 색조를 조절해 주는데 참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 사용하는 데는 뭐 컬러 패치라든가 뭐 그레이 스케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레이 카드도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또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확대 복사 시의 노출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스캔할 수 있는 거라든가 복사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그레이 카드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한 노출을 잡기 위해서는 그 복사할 대상 위에 그레이 카드를 놓고 그레이 카드를 노출을 재고 그 다음부터 책이나 사진이나 이런 그림들을 복사한다라고 그러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레이 카드 용도는 지금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는 건 노출 결정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 세 가지 형태로 조명 비율이나 색조 결정이나 이런 또 확대 복사할 때 정확한 노출을 잡아주는 용도로도 그레이 카드가 사용된다라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그레이 카드가 만약에 없다, 그리고 그레이 카드가 너무 비싸다 할 때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손바닥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여기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손바닥을 카메라에서 한 10에서 20cm 가량 떨어진 다음에 측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손바닥 이외에 다른 반사 물체가 화면에 안 들어가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손이 좀 깨끗해야 되겠죠. 여기 뭐 때가 묻었다든가 뭐 오물이 묻었다든가 하게 되면 반사광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요 손바닥의 반사광은 인종하고 상관없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있을 때 요 반사율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한 35% 정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흑인은 손바닥이 더 하얘 보이는 거, 이게 대비가 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율이 35%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이 카드 반사율은 18%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5대3 정도의 그 차이가 나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딱 배는 아니니까요. 그 나온 노출에서 노출을 2분의 1 스텝 오버시키면 그레이 카드를 놓고 측정한 값하고 거의 동일한 노출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찍고자 하는 대상에다 손바닥을 놓고 손바닥을 측정해서 나온 노출값에서 반 스텝, 그러니까 2분의 1 스텝 조리개를 열어준다든가 셔터 스피드를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노출 보정 다이아를 반 스텝 플러스 쪽으로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레이 카드로 측정한 노출값하고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체 측강에는 크게 두 가지, 손바닥과 그 다음에 그레이 카드를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손바닥도 유용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노출값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